코리아 대표이신 조미경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인상학과 이미지 메이크라는 것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인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학, 얼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목소리, 성상을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의 심상을 얘기하고 자세도 인상학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상학에 대한 부분, 이미지 메이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네, 오늘 이 사람과 내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빨간색 타이와 노란색 타이와 파란색 타이 중에서 어떤 색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색은 노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노란색은 커뮤니케이션의 거리감이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이 사람과 친해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노란색이 가장 좋습니다. 파란색은 커뮤니케이션의 거리감이 가장 멀기 때문에 사실 파란색 타일을 메고 나서 이 사람과 친해지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대상자가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 머리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도 분석적인 이미지를 확 보여줘야 될 때, 네, 그랬을 때는 파란색 타일가 잘 어울립니다. 붉은색 타일은 맨투맨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붉은색 타일은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협상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데 붉은색 타일을 메고 만나는 것은 상대방을 확 제압해버리겠다라는 과도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여럿이 회의를 내가 진행을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거리 연설을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붉은색 타일을 메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색의 타일을 맨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규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머리에다가 왁스나 젤을 바르는 것은 매너와 에티켓이 있다면 매너는 남한테 배려하는 거고 에티켓은 꼭 지켜져야 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고 머리에다가 왁스나 젤을 바르지 않는 것은 정장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왁스나 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여기에 있는 차가운 색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따뜻한 색 중에서 어떤 색이 더 좋아 보이세요? 따뜻한 색과 그 다음에 여기는 차가운 색입니다. 네, 정답이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좋아 보이는 색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가운 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따뜻한 색입니다. 따뜻한 색. 따뜻한 색이 더 좋아 보이세요? 네, 한번 크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골드와 여기 있는 실버입니다. 실버와 골드 중에서요. 실버.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현재 오늘 입으신 옷은 다 따뜻한 색을 입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차가운 색 중에서요. 차가운 색. 내가 좋아하는 색을 찾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차가운 색이고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색입니다. 차가운 색. 제가 봤을 때 따뜻한 색도 괜찮아 보이세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원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햇빛이 있는 창가 북위 65도 아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므라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므라 오시아기 닥터는 원래는 일본에서는 전자공학도였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신경근육 계열의 닥터였는데 환자에게 다 약을 먹인다거나 주사를 할 수 없어서 이러한 오므라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치료를 했던 건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색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왼손에다가 잡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오링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선생님 한번 오른손 오링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를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교장선생님의 에너지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다가요. 여기에 있는 차가운 색을 해주시고요. 네. 자, 똑같이 해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따뜻한 색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해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요, 긍정적인 자극이 내가 좋아하는 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파란색, 지금 현재에서 오늘 입으신 옷 잘 어울리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파란색이나 핑크색, 보라색, 그래서 핑크색이나 보라색, 하늘색의 사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회색 같은 경우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청회색결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죠? 하지만 차가운 색이 사용하시면 안 되는 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왼쪽에 있는 색들 있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색들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말 피곤하고 지쳐 보이죠? 네.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컬러의 이미지 자체가요, 굉장히 발전하는 모노톤의 이미지가 확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 뒤에 있는 컬러를 보시게 되면 밝다. 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부터도 굉장히 좀 같이 일 좀 하시죠? 라는 느낌이 드는데 피곤한데 좀 들어가서 쉬시죠? 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색의 소유자는 아까 그래서 주홍기가 있는 빨간색 자켓 굉장히 잘 어울리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따뜻한 색이 잘 어울렸었던 그 코트 있죠? 네. 여기 있는 카멜색이나 베일색 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들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양복을 봤을 때, 정장을 봤을 때 거의 네이비블루나 검정색, 회색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그런 컬러가 따뜻한 색의 소유자는 가장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오늘 입으신 의상이시죠?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많이 입으실 수 있는 컬러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흰색과 검정색, 여기에 있는 청색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긴장돼 보이고 가라앉아 보이기 때문에 작아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뒤에 있는 색은 그냥 에너지 있어 보이네. 네, 그래서 대부분이 남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타이이고요. 여성분들 이너웨어입니다. 타이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분홍색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노란색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가운 색의 노란색은 어떤 색일까요? 네, 레몬 옐로우가 차가운 색입니다.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타이 하나를 샀을 때, 메이크업 하나를 샀을 때 이 컬러칩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대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기가 있어서 이쪽에 더 가깝네? 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란색은 남성들이 꼭 있어줘야 될 기본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노란색인데도요, 여기 있는 노란색은 또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노란색은 했을 때 굉장히 멋있죠. 자, 하지만 또다시 차가운 색의 노란색은 없어 보인다. 워낙 핑색이 좋으십니다. 자, 똑같은 파란색인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요, 차가운 색의 파란색은 그야말로 파란기가 있는 색입니다. 잘 어울리시고요. 하지만 파란색인데도 노란기가 있는 민트그린은 또다시 튀어보입니다. 하지만 이 노란기가 있는 색을 여기에 댔을 때는요, 또다시 이렇게 멋져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30만원짜리 에르메스 타이보다는요, 나에게 어울리는 만원짜리 타이가 더 명품처럼 입을 수 있는 방법. 네, 그것은 컬러 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붉은색은 당연히 또다시 꼭 필요한 것이 또 붉은색이죠. 그래서 차가운 색의 소유자는 여기에 있는 핑크색 굉장히 멋있고요. 하지만 차가운 색의 소유자가 하지 말아야 될 색 중에 하나가 오렌지고 주홍기가 있는 빨간색입니다. 네, 내 거 같지 않죠. 어디서 얻어서 그거 같은 거고요. 자, 하지만 여기는 또다시 이렇게 주홍기가 있는 빨간색이 왔을 때는 세련돼 보입니다. 네, 하지만 핑크기가 있는 빨간색은 워낙 핑크색이 예쁘세요. 네, 할색이 진짜 좋으세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 주홍기가 있는 빨간색. 눈썹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눈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잘 어울리세요. 아, 반대로 하시면. 네. 오, 나빠. 그다음에 내가 머리숱이 얇고 없는 경우는 최대한 짧게 잘라주실 때가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짧게 잘라줬을 때가 잘 쓰죠.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이 마찬가지로요. 네. 좀 더 반 정도 이상 짧게 잘라주시게 되면 네, 이 힘에 의해서 자기에게 눌려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이마가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내뭘 달렸잖아. 지금의 잘 우회전도 찍어주십시오. 네. 가지고 가게. 그렇지. 네. 야, 어떻게 머리 하나 그리는데 이미지 완전 바뀌죠. 오, 진짜. 비포를 찍어 와. 보셨습니까? 네. 선생님 앞에 찍었습니다. 잘생겼군요. 네.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페이스북에 비포 애프터를 꼭 시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샴푸를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톤에다가 일주일간 샴푸 발라놓으면 주톤이 다 빠지죠. 네. 근데 이 샴푸는 식물성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샴푸하실 때 여기다 들이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충분하게 2, 3분 정도만 여기도 피부죠.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머리는 빡빡 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차가운 거, 뜨거운 거 하지 말고요. 미지근한 물로 지문을 이용해서 3분 정도만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 내에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샴푸는 반드시 거품을 내서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아래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샴푸는 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지워내는 것 더 중요하거든요. 항상 샴푸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두피 검사를 하다 보면 두피 아래쪽에 샴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탈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헹궈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